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초 수서 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전망입니다. 은평에서 강남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 시대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내려가고 주거 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오는 6월부터 첫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한 살씩 더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올랐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일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내놨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사업 일정을 앞당긴다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GTX를 타고 은평에서 서울역까지 5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네, GTX-A의 모든 구간이 개통되는 2028년에는 은평에서 강남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차량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라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합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 도심을 지나 수원 동탄까지 갑니다. GTX-A 노선의 서울의 관문인 은평구 연신내역입니다. 2020년 2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GTX-A 노선은 올해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 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GTX를 A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개통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년 초까지 GTX-A를 개통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됩니다. 다만 강남 삼성역은 2028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24년 하반기에는 이제 수서 동탄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운정하고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15년 하반기에는 위에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전 구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역은 지나가고요.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연신내는 3호선, 6호선과 함께 3개 전철이 다닙니다. 은평구는 GTX-A 노선 개통에 맞춰 연신내역 주변에 공원 조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역교통망은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이 편리해지는 만큼 지역 중심 상권이 위축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연신내가 아주 큰 상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TX라는 특성이 강남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사실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경제적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 등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교통망 시대가 열리면 현재 은평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걸리는 강남은 10분 만에,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동탄은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25%였던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조정됩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돼 안전진단 평가 점수가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차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 나이 사용이 있는데요. 네, 작년과 달리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 나이를 세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만 나이 쓰는 게 좋죠. 헷갈리지 않고 좋죠. 한 가지 사용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만 나이가 적용되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0살로, 돌까지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1일부터 일상에 드러난 변화도 있습니다. 식품 사용 표기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짜인 소비기한이 적혀 소비자 편의를 높인 겁니다. 여기 진열된 콩나물에는 유통이 가능한 일자인 유통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두부는 23일, 빵류는 31일, 햄은 57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5% 올랐습니다. 올해는 9,620원으로 전보다 460원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됐던 수당이 아이 성장에 맞춰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겁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디에 살든지 추가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올랐습니다.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37%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유는 작년과 같은 인하폭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가장 쉬운 생명 나눔 방법이죠. 바로 헌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수급 문제였는데요. 네, 최근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수급관리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연말에는 의뢰에 이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헌혈 수급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 혈액 보유량이 어떤 수준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요즘은 혈액 보유량 한 6일분대로요.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 1, 2월 달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헌혈의 집에 방문하시는 헌혈자분들이 감소되고요. 또 고등학교, 대학생들 방학이고 또 회사나 공공기관 같은 데 연초에 많이 바쁘셔가지고요. 단체 헌혈 참여가 줄고 있어서 어제 오늘 계속 헌혈 참여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최근 방학을 맞아서 또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고 추운 날씨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달에는 명절 연휴도 있잖아요. 혈액 부족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항상 설 연휴를 대비를 많이 하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는 혈액 보유량이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저희 연휴 기간에도 저희 직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계속 혈액을 수요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부터 3월 초까지는 혈액 보유량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혈액 부족이 계속 심화되면요. 어떻게 발생할지 대량 수혈이 필요한 환자라든가 적시에 혈액이 공급하지 못해서 환자분들이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헌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또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새해가 이제 다시 시작됐으니까 헌혈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것도 제안드리면서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혈액관리 홈페이지나 레드커넥트 앱에서 운영 일정 확인하시고 전자문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좀 저조했던 혈액 수급량은 좀 회복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헌혈 부족 사태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먼저 혈액 수급량은요. 작년 초에는 유시기 때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면서 혈액 재고가 막 3일분 밑에까지 떨어질 위기까지 처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4월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확진자들이 이제 헌혈 배제 기간도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재고량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저출생이나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헌혈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10대, 20대 헌혈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년층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문화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때마침 정부하고 국회에서 혈액관리법도 개정해 주셔가지고요. 국가 헌혈 추진위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헌혈자 예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요. 정부에서도 헌혈 장려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 같이 함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동절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헌혈집에 방문하셔가지고 헌혈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적 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팀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